네, 저희 분해정원의 활동 모습을 조금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분해정원은 제가 작년 초에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제안을 하고 소모임을 좀 해서 주민자치회 안에서 소모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준비 모임을 좀 겨울과 봄 동안 했고, 준비 모임으로 이제 텃밭 스터디도 하고 이제 정원에 대한 스터디도 하면서 저희가 모종을 좀 길렀어요. 2, 3월부터. 그 다음에 작년 5월 5일에 어린이 노동력을 동원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어린이를 괴롭힌다며 막 원성을 들이면서 이 정원이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완성이 돼서 모종 심고 나서의 모습이고요. 네, 가운데에는 수세미인데 안타깝게도 다 도둑 맞아서 네, 수확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모종을 이렇게 사서 키우기보다는 씨앗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에서 다 발화를 시켜서 이렇게 키웠고요. 또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음식물 쓰레기와 집에서 나온 그런 썩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가지고 잘 삭힌 퇴비로 만든 사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퇴비로 키운 꽃이고요. 이렇게 네, 버려지는 식문지 같은 걸로 포장을 해서 여러 군데 선물도 많이 했고요. 네, 이렇게 또 씨앗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채종도 해서 또 올해 심고 또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작년 가을에 같이 튤립을 심었던 모습인데요. 다음 네, 그리고 저희 분해정원에 올 때는 가드닝 도구와 함께 여기에 보이는 게 퇴비통이고, 저희는 쓰레기 총량을 줄이는 게 되게 목적이기 때문에 퇴비통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오줌 액비도 또 삭혀서 와야 되고, 그 또 쌀뜨물 같은 것도 또 가지고 오도록 해서 이렇게 또 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공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또 모종을 키우기 때문에 2, 3월에는 모든 회원들의 집이 이렇게 좀 난장판이에요. 모종을 키우면서 막 집에 있는 의자며 뭐 테이블이며 다 창문에다가 끌어놓고서 이렇게 씨앗부터 발화를 시켜서 모종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심었던 튤립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수확도 해서 나눠 갖기도 하고 또 선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확을 한 모습입니다. 네, 분해정원의 뭐 시스템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회원들은 2주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기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2주 동안은 그 현기 발효라고 해서 그 뚜껑을 열지 않고 새로운 음식물을 더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와 유기질 쓰레기를 푹 삭혀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총 한 달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삭혀서 이제 공원으로 가지고 오는 현기 분해 방식을 쓰고 있고요. 보카시라고 보카시 컴포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아니면은 저희 네이버 포스트에도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정말 이걸 실천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찾아보시면 자세한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삭히고 나면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네, 이렇게 충분히 삭히고 난 다음에만 우리가 공원에서 퇴비화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 중앙에 있는 그 공원에 있는 퇴비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삭히고 오면은 이 퇴비통으로 가지고 와서 퇴비를 비우면 되고요. 제가 분해정원을 만들기 전에 가장 고민이었던 거, 가장 두려웠던 거, 그거는 혹시라도 이 퇴비함이 동네 쓰레기통이 될까봐, 무단 투기가 될까봐 너무 그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까 되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 퍼머컬처에서 좀 대표적인 디자인, 그 정원 디자인 방식 중에 키울 가든이라고 있어요. 열쇠구멍 모양이어서 이제 키울 가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키울 가든의 모양으로 해서 그 구멍 안에 퇴비암을 좀 가둬버리고, 그리고 수세미를 키웠던 이유도 덩쿨이 많이 난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퇴비암이 충분히 이렇게 숨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동네 쓰레기통이 되는 걸 좀 막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버리는 시스템이 너무 편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쓰레기를 들고 오는 게 정말 사람들한테도 수고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공원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은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 이상 삭혀온 음식물 쓰레기와 쌀뜨물 오줌액비를 넣고 나서는 이렇게 풀을 또 잘라가지고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또 버렸으니까, 그것도 공유지에 버렸잖아요. 뭐 잘 삭혀서 왔지만 어쨌든 버렸던 행위니까 우리는 그 대가로 정원을 돌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풀 같은 것도 잘라가지고 퇴비함에 넣어주면서 그 퇴비함에 너무 냄새가 나지 않고 또 퇴비의 질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풀을 좀 잘라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어쨌든 공공을 위해서 노동을 한 거잖아요. 쓰레기도 버렸지만 노동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 대가는 우리는 꽃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그 대가를 꽃으로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올해 초에 동네 후원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 카페에서 저희한테 그냥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커피박을 받아요. 사실 이게 퇴비질을 좋게 해주려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거의 질소질이거든요. 탄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뭐 왕겨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 가지고 오려면 뭐 운반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도시에서 작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탄소질이 커피박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 2군데에서 저희를 정기 후원해 주시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커피박을 받아다가 퇴비에 섞어줘서 탄소의 비율을 좀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 가게에 후원 가게에 이렇게 꽃을 또 선물을 해드려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호혜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은 저희 공원 앞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또 물을 가져다가 또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노인정에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꽃을 선물해 드립니다. 이런 순환 방식은 사실 뭐 분해정원이 최초는 아니에요. 도시농업 그 활동가, 선배 활동가들이 많이 했던 방식이고, 저도 이제 이게 제 개인 텃밭인데 제 텃밭에서도 이미 뭐 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이미 해왔던 방식인데 왜 이게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도시농업이 그 도시에서 순환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한 11월쯤에 되면은 방을 빼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퇴비화를 이제 도시 텃밭에 가가지고 했지만 11월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뭐 RFID나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또 써야 되는 뭐 그런 사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실천보다는 또 같이 해야지 좀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또 분해 정원이 또 필요했고, 그리고 제가 그 얼마 전까지는 서울에 살았었는데 서울에 살 때는 도시 텃밭에 가기 위해서 막 고양시까지 나가야 되는 게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들고 고양시까지 나가서 텃밭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을 왜 굳이 다른 동네까지 가서 해야 될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지를 순환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은 다 소수의 활동가들만 실천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집 앞에서 좀 열려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해 정원에는 이런 미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만 퇴비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썩는 쓰레기를 다 넣어서 쓰레기 양을 줄여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제 생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만 넣는 게 아니라 뭐 휴지나 박스 같은 것도 다 넣어서 썩는 쓰레기를 다 넣어서 이제 퇴비화를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2인 가구인데 일주일에 2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 하나 썼는데 분해 정원 하고 나서는 5리터 봉지로 바뀌었고, 또 5리터 봉지 옆에는 썩는 쓰레기통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쓰레기 양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버린 쓰레기를 가정에서 퇴비화를 먼저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보게 되거든요. 막 가끔씩 이제 안 좋은 걸 버리면 냄새가 좀 지독하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 현타가 와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바뀌어야지 사실 쓰레기가 좋은, 퇴비가 좋은 냄새가 나는 퇴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나서 저희 집은 이제 휴지를 집에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휴지도 썩으니까 막 신나게 써보자 약간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너무 안 썼고 너무 냄새가 난다 해서 이제 휴지를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손수건을 접어서 쓰는 것으로 좀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저희의 미션인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그러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순환하는 게 되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공유지, 공원이란 어떤 공간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공원이 시민들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되게 수동적으로 공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이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공원에 앉아서 뭐 커피 마시는 그런 정도로 공원을 쓸 수 있잖아요. 뭐 산책하거나. 근데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공원이 그런 역할만 해서는 될까? 이런 좀 의문이 또 들고요. 그래서 이런 공유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적인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녹지만 제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식물만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순환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벼운 돌봄이 일어나야지 공동체가 굴러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동체를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서로를 좀 돌보는 그런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 미션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오래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되게 크게는 뭐 거창하게는 지구를 돌보는 뭐 우리 공원을 돌보는 활동을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서로를 좀 돌봐야 한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공동체고 공유지에서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의 저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록이 되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세련된 기록물은 아니지만 네이버 포스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 와보시면은 저희 회의록, 저희 장부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 네이버 포스트 프로필에 가면은 링크가 다 정리되어 있고요. 저희가 모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으니까 동네에서 분해 정원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해 정원에는 좀 해결 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흙이랑 곤충, 냄새를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동네 카페에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공유를 드리면 퇴비 넣은 날은 꼭 이런 댓글이 나와요. 어제 오늘 냄새가 많이 났다. 퇴비를 넣었냐. 근데 되게 혼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축분 퇴비보다는 냄새가 좀 덜 나는 편이에요. 덜 나는 편인데 사람들이 좀
공원에서 그런 퇴비 냄새가 나는 것을 좀 견디지 못하는구나. 사실 한 잠깐 머무르는 당시에만 잠깐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냄새가 뭐 반경 뭐 1분? 뭐 그렇게까지 막 퍼지는 냄새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정원 활동은 사실 계양구 공원녹지과에서 되게 반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키울 정원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4가구가 이걸 참여하고 있고, 뭐 옆에 이제 서구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찾아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게 공원훼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의도치 않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랬던 것 때문에 저희를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민원이 나왔을 때는 분해정원의 그 존폐 유무가 좀 이렇게 알 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행정의 태도가 민원이 생기면은 그냥 그걸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공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최근에 분해정원이 있는 곳에 나무들이 다 이렇게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계속 막 담배를 피우고 뭐 술을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CCTV에 청소년들의 모습이 잘 보이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막 가로수 같은 것도 뭐 벌레가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그 가로수가 베어져 버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행정의 그런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다가 그냥 안 하겠다고 이제 포기서를 내고 그냥 안 하게 됐는데, 시민 모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서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그 계획서를 올리면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근데 그 기준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 시민 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뭐 페이퍼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부당한 것들을 다 메일로 적어가지고 내고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해정원의 시작은 그 정의당의 이현정 씨라는 정치인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이 인간분해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을 처리를 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쓰레기는 정말 많은 문제가 많아요. 뭐 과정서부터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더 파묻을 땅이 없다든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내 환경, 내가 살아갈 지구 이런 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쓰레기를 치우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그 지 자체와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쓰레기를 치우니까 그 일터가 너무 위험하고 더럽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동자들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쓰레기 봉지에 버려서 막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도 걱정해야 되지만 내가 버린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현정 소장의 글을 올렸고요. 네, 지금 쓰레기 버린 시스템은 다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구조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해정원에 참여를 하고 있는 14명의 회원들이 이제 했던 말이 이제 회의록에 있는 것들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사실 분해정원 사례를 공유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냄새 안 나요? 벌레 어떡해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게 현기 방식은 통이 되게 밀폐가 잘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뭐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냄새가 잘 나지 않고, 뭐 뚜껑을 열더라도 사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냄새예요. 그리고 그 냄새를 감당할 수 없다면 사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 공포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RFID보다 굉장히 편하다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기후 때문에 막 우울증이 오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났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뭐 이렇게 차라리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화나는 마음이 되게 즐거움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해정원 구호인 우리는 모두 분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